지금 뭐 공식 연습하기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광빈 선생님하고 정광 선생님은 오늘, 정광 선생님 오늘 정말 처음 오셨고, 예, 김광빈 선생님도 모습 공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 번 들어보지를 않으셨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이거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모습 공식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종소리까지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화를 한번 넣어보죠. 자, 시작. 하늘은 정체성이 없다. 하늘은 변한다. 하늘은 볼 것이다. 하늘에 머물 수 없다. 화를 잘 누리자. 정광 선생님, 화를 여기다 넣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뚱이 한번 넣어보죠. 자, 시작. 몸뚱이는 정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볼 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누리자. 네. 구름이나 종소리나 화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몸뚱이는 바로 나라고 동일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굴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몸뚱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되고. 몸뚱이 변하는 거 아시죠? 몸뚱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젊은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장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석철은 씨는 40밖에 안 됐으니까 석철은 씨 세대는 120살까지 살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이 몸뚱이를 다 갖고 계시는데 100년 뒤에 이 세상에 계실 분이 누구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권대현 씨 없을 겁니까? 예. 되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이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그런데 이 몸뚱이가 변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아기 때부터 엄마 뱃속에 몸뚱이가 없었지요.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 몸뚱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쭉 있다가 이제 또 사라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니까 변하는 것인데 이게 변해도 어떻게 변하냐면 쉬지 않고 변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변합니다. 근데 몸뚱이만 그러냐? 모든 것이 쉬지 않고 변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컵을 보면은 이제 옛날 분들은 잘 몰랐죠. 근데 요새는 왜 원자, 분자, 또 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 다 요새는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데 변한다라는 의미는 쉬지 않고 변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변한다.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차별 현상입니다. 상대성은 차별 현상입니다. 차별 현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권대현 씨, 차별 현상이 무슨 뜻이죠?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별 현상입니다.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내 몸뚱이가 똑같은 게 한 번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몸뚱이가 똑같은 몸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 무유정법입니다. 무유정법이고 이것을 차별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이 없다는 거. 그래서 뭐죠? 몸뚱이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몸뚱이가 있을 때 내 인연으로 있을 때 잘 쓰자는 말이거든요. 몸뚱이를 잘 쓰자. 누가 몸뚱이를 씁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의 나의 성품짜리가 몸뚱이를 잘 쓰자는 말입니다. 근데 이 점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휴지통이거든요. 몸뚱이가 맨날 내였거든요. 진짜 휴지통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법신자리다. 휴지통 왼쪽에 몸뚱이가 내다 했다가 몸뚱이가 법신자리다 했는데 도저히 법신자리로 안 가죠. 맨날 몸뚱이가 내야. 그래서 휴지를 오른쪽 가서 버릴 수가 없네. 아, 휴지통이야.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가면 되겠지만은 이거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내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한다. 쉬지 않고 변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이 공부의 요점이고 수행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것만 확실히 이해가 되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면한 내가 없다. 여기만 딱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면 그 다음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저절로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주체가 있어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늘 밖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밖을 향해서 늘 보니까 어떻게 한다? 맨날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찾아요? 내가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내가 있고 또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지죠. 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몸뚱이가 변하고 몸뚱이가 헛것이고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은 무아인관이 되는 겁니다. 무아인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공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공공의 눈으로 보는 모든 형상, 색에 해당이 됩니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성, 코로 맡는 모든 냄새, 향, 혀로 맛보는 모든 맛, 미,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 견문각, 각이죠. 이게 촉이죠. 각, 감촉이죠. 감촉.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생각. 이것이 안이비설 신의가 됩니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이 신이 되는 거죠. 이것의 모든 모습을 그 공공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모습이라는 것은 안이비설 신의와 상대되는 색성향 미촉법, 육근과 육진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육근과 육진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진 속에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생각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키는 이념, 사상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철학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모습 공식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할 것이 뭐냐면 눈으로 보는 모습을 모습 공식으로 연습하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모습 공식을 굴릴 때 제일 먼저 눈으로 보는 모습을 대입해서 모습 공식으로 연습합니다. 눈으로 보는 모습. 눈으로 보는 모습이면 무엇이 해당이 되죠? 1차의 모든 형체. 그렇죠?
또 뭐 어둠, 밝음, 색깔, 표정, 움직임 이런 것이 다 지금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깥은 어두워요. 근데 좀 어둠 속에 뭐가 있는가요? 밝음이 있어요. 이 밝음은 어떻게 왔죠? 전기불이라는 인연과 조건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밝음이 있네요. 또 낮에는 밝음 속에 암실 같은 데 가면 어둠이 있어요. 그 밝음과 어둠은 밝음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밝음이 있어요. 밝음과 어둠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밝다 하면 밝은 데 쏙 들어가고 어둡다 하면 어두운 데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비명비암이라고 하거든요.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와, 또 밝음이 와, 어둠이 와, 밝음이 와. 그래도 그것의 바탕인 허공은 어둠에도 물들지 않고 밝음에도 물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탕을 놔두자 하는 거예요.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처의 모든 모습도 뭐다? 자체성이 없어요. 공해요. 그것을 바탕을 놔두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가 굉장한 방편입니다. 왜냐면 자기 성품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거든. 우리 아까 낮에도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안 보이는 거를 자꾸 보라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걸 무슨 수로 보냐고요? 안 보이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뭘로 보는 거예요? 보는 자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는 뭐만 봐요? 모습만 보거든, 이렇게. 모습만 봐요. 근데 안 보이는 걸 본다는 건 모습의 바탕을 보라는 얘기거든. 모습의 바탕을 보라. 그럼 모습의 바탕을 보면 보는 자가 있겠죠. 보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보이는 걸 보려면 바탕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모습 없는 바탕을 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왜냐하면 몸뚱이를 자꾸 내라고 하거든. 몸뚱이를 자꾸 내라고 하니까 늘 상대적이에요. 이 말이 참말로 어려운 말이에요. 몸뚱이를 나라고 하니까 모든 걸 상대적으로 본다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해서 실질적으로 모습이 변하는 것, 모습에 머물 수 없는 것, 모습이 헛것인 것,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경험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 살림이 없어서 말마디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마디로는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죠. 모습 공식을 굴릴 때 제일 먼저 눈으로 보는 모습을 대입해서 모습 공식으로 연습합니다. 자, 첫째 보면 모습 공식을 3단계로 지금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로 보기, 두 번째는 쪼개서 보기, 세 번째는 이름 붙이지 말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로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칠판을 봐. 그럼 칠판을 그냥 보는 겁니다. 칠판을 그냥 보는 거라고. 칠판을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칠판 이름이 있어요. 그죠? 이 물건을 우리는 칠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을 딱 할 때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름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칠판이라면은 사실은 이 칠판을 잘 안 봐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칠판을 눈으로 보지만 생각은 칠판은 글 쓰는 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는 칠판은, 이거 뭐야? 보드 마카로 그냥 쓰는 거. 옛날에는 분필로 썼지요. 분필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때는 이게 초록색 바탕이었어요. 요새는 칠판도 완전히 리모컨으로 한 벽이 완전 칠판이 돼요. 그래가 샥 닫히고 싹 열리고 이러대요. 진짜 럭셔리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이거 되게 구식이지요. 그러다 막 쓰면서 하죠, 제가요. 저는 이거 이거 비추면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파워포인트. 저는 파워포인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할 때는, 많은 사람에게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글로 씁니다, 저는. 그래서 전체로 본다. 전체로 보는 거 한번 해보죠. 자, 칠판, 시작.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 칠판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도 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걸 잘 몰라.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말마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제일 처음 눈으로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나? 하나의 낚시에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한 번에 하나씩 콕콕 이걸 집어서라고 했는데, 집어서를 제가 걷어 잡아서 연습을 합니다. 걷어 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착 걷어 잡는 거죠. 걷어 잡아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칠판이라는 것은, 칠판이라고 하는 요것을 하나 딱 걷어 잡아서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시계, 책상, 나무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네. 한 번에 하나씩 콕 잡아서 지금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형태가 있는 것을 하나씩 콕콕 잡아서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눈으로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색깔, 밝음, 어둠, 표정, 움직임 등이 전부 눈으로 보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표정이랄지 밝음이랄지 어둠이랄지 색깔이, 어떤 분이 저번에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색깔이 눈으로 보는 모습이라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습이라고 하면 어떤 형체를 자꾸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색깔도 눈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색깔이 홍수 속에 있거든요. 지금 색깔이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저 보면 전부 색깔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딱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이거를 좀 쪼개서 봅니다. 쪼개서 본다는 것은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 그 인연과 조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 구성물을 한번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자, 칠판 구성물을 쭉 돌아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거머랭부터 한번 해보죠. 모퉁이 연결해주는. 요거요? 네네. 플라스틱이요? 예. 자, 시작. 그 다음 권대현 씨. 받침대.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받침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석철은 씨. 테두리. 테두리.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테두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 그 다음 10선배. 하얀색. 하얀색.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양색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다음 정강 선생. 인형과 아니 보드 마크. 보드 이거는 칠판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서 관찰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처음 이제 정광 선생님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관찰이 안 됩니다. 칠판을 볼 때 칠판을 자세히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쪼개서 보는 건데, 자, 정광 선생님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다음 무령거사님 해보십시오. 받침대. 받침대 했는데요. 했습니다. 세우는 칠판 세우는 다리. 다리, 칠판 다리요. 자, 시작. 예, 각성거사님. 바퀴. 바퀴, 시작. 이쪽 분들이 유리하네. 그 다음에, 아니, 더 자세히 보려면 나와서 보셔도 됩니다. 자, 묘강이. 양옆에 있는 나사 고정시키는 볼트. 아, 이거 나사? 이 볼트? 예, 시작. 예, 그 다음에. 김광민 선. 보드판. 아까 판 했습니까? 흰색이라고 했지요? 네. 자, 판, 시작. 네. 좀 밑에도 양쪽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보드. 예,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모두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다음, 법상을 보자. 바퀴 커버. 바퀴 커버. 네. 아, 이거 바퀴 커버라고 합니까? 바퀴를 싸고 있는. 바퀴를 싸고 있는 이거? 네. 예. 자,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바퀴 커버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빨간 스티커예요. 스티커는 칠판 아닌데? 자기 상표인데? 상표. 예. 상표. 야, 그냥 봐주자. 자,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상표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예, 그 다음에요. 덕영거사님. 그 고정 지시대 네? 뒤로 넘어가지 말아요. 아, 위에 이거. 뒤로 넘어가지 말라고.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지지대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네. 이리 가세요. 알루미늄 재질. 알루미늄 재질.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알루미늄 재질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다음에 김정혜 보살. 뭐를? 알루미늄 재질이요. 아니, 똑같은 거 하면 안 돼. 아직 남아있어. 나와서 봐도 돼요. 뒤에서 안 보이니까 나와서 한번 보세요. 뭐를 해야 될지. 나와서 한번 보십시오. 나와서 보세요. 같이 나가서 혼자 하고 볼트예요. 볼트? 네. 여기 옆에 볼트. 네. 그거 했는데요. 있어요? 그것도 했는데요. 뒤에 종이. 또 뒤에도 볼트 있는데. 뒤에도 볼트. 그러면 봐줍시다. 뒤에 볼트. 자, 시작. 조건으로 생긴 뒤에 볼트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다음에요. 저요? 예. 그 프레임 저기 내부 아니요, 이동영 과사님.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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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도 있죠. 자,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회색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있어요. 지금 이제 검은색 보세요. 짙은 회색. 짙은 회색. 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짙은 햇에 변한다 할 것이다 모를 수 없다. 그 다음. 네모난 모양. 그렇죠. 네모난 모양이에요. 네모. 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네모난 모양 나는 것이다 만날 수 없다. 또 있죠? 촉감. 예? 촉감. 만지는 촉감은 칠판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권대현 거사님 해보죠. 바퀴 그거죠. 네, 검정색.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검정색 변한다 할 것이다 모를 수 없다. 또 한번 찾아보죠. 티끌 묻어있는데. 예? 티끌이 묻어있다. 티끌 묻어 있는 것도 해당되나요? 저 칠판을 하는 거니까 어. 원장님 네. 그냥 칠판 고정적인 게 아니라 어. 예에 해당되는 거는 다 아, 예에 해당되는 건 다 하자. 그죠. 아. 그냥 지금 칠판 하시면은 응. 예 칠판이잖아요. 예. 그렇지 그냥 칠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보고 한다 이 말이지. 그럼 그것도 정강거사님 아까 안 하셨으니까 하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얼로 변한다 것이다 모를 수 없다. 자, 또 있습니까? 빈 공간. 빈 공간? 어떤 빈 공간이요? 글자 같은 거. 글자 안 썼을 때는 있을 때는 글자고 글자 없을 때는 판 안 했나? 판 했죠? 예, 판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지금 2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해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를 해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해를 해버리면. 칠판이라는 게 없어져요. 해체를 하면 칠판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근데 부품을 보고 칠판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칠판은 뭐가 없습니까? 자체성이 없는 겁니다. 칠판은 자체성이 없습니다. 사람 몸을 해보면 좋은데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냥 안 하려고 해요. 우리 그때는 앉아서 할 때 한 20분씩 시간을 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해체했다가 다시 복원했다가 이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사라지거든요. 몸뚱이가 싹 다 기관을 다 해체를 해버리면 심장 간 보고 내다 이렇게 안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내라고 안 해요. 그럼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몸뚱이가 사라져 버린다. 근데 전부 다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몸뚱이가 있게 됩니다. 석철은 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모인 하나의 총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쉬지 않고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할 수가 없는데 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정광거사님 나라고 할 수 없는데 나라고 하면 어찌 됩니까? 가짜죠, 거짓이. 가짜죠, 거짓이죠. 말은 쉬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왜? 너무 휴지통을 오래 놔뒀거든. 왼쪽에. 너무 오래 놔뒀거든. 그래서 이것을 쪼개서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인연을 더 조건을 생각해 보면 요것을 생산하는 설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요것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도 있을 것이고, 또 원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또 의식주를 유지하는 또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칠판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 정말 인연과 조건이 모여진 총 집합체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칠판이다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칠판을 딱 볼 때 칠판이다 이러고는 한데 자세히 보면 칠판이라는 것이 본래 없지요. 칠판이라는 것은 뭐뿐이다?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근데 칠판이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인해서 칠판이라는 형상을 우리가 딱 고정을 시켜버리죠. 칠판은 본래는 없는 겁니다. 모든 부품이 모였을 때 칠판이라고 해요. 부품이 완전히 해체가 되면 칠판이 사라집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합니다. 성품이 없는 겁니다. 자체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칠판을 보면서 그냥 이게 헛것이구나 이렇게 빈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지요. 자기 몸뚱이 보면서 이거 빈 것이구나 이렇게 볼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를 가지고 꼼꼼하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서 휴지통의 왼쪽에 난 것이 본래 그렇게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쪼개서 보기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시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꾸준히 한 다음 시계를 구성하고 있는 프레임, 시침, 분침, 초침, 숫자, 크기, 모양, 색깔, 재질 등을 하나씩 분리해서 봅니다. 이것을 쪼개서 본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쪼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차를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걸어가든지 이것을 다 쪼개서 볼 수 있지요. 우리 아까 했지요. 우리 팀 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우선 컵을 보고 컵에 또 물을 부어야 되고 손으로 잡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기울여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거기에서 오는 감촉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실 때 그것을 쪼개서 보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변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쭉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변한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여기에 있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과거 아니면 미래에 있어요. 여기 안 있습니다. 김광민 쌤 안 그렇습니까? 과거 아니면 미래에 있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안 있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쪼개서 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쪼개서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칠판,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면 시계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계가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을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니? 라고 물으면 뭐예요? 자체성이 없어서. 이거 자체가 해체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칠판에. 그래서 하나씩 자꾸만 해보면 어느 날 변하고 가짜라는 것이 마음에 확 닿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합한다고 합니다. 그럼 변한다는 뜻을 그때 내가 확 느끼는 겁니다.
지금 변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지금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변하는 거, 말하는 것도 변하는 거, 눈 깜빡이는 것도 변하는 거, 다 변하는 거예요, 지금. 듣는 것도 변하는 거죠. 여기서 음파가 가서, 공기를 뚫고 가서, 거기서 또 안에서 많은 작동이 일어나야 소리를 듣죠. 우리는 지금 잘 모르죠. 예,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수많은 것이 작동이 돼야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죠. 소리가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듣거든요. 이게 아주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모습이 있는 거 아니죠. 근데 모습을 본다 말이죠. 이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감촉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왜? 엉덩이는 무정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뭐예요? 전부 비상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감촉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소리도 듣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가사의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몸뚱이를 나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깊고 깊은 이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거. 이 자리 하나밖에 없는 거. 모든 모습이 있으나 그 모습은 난 적이 없어요. 헛거예요. 헛거.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지금 굴러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 그냥 자기 성품짜리 하나인데 거기서 온갖 것을 다 놔두어서 놔두는 것까지는 좋지요. 거기서 막 헤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자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칠판이다 이렇게 딱 하면은 우리가 이제 쪼개서 봤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본다? 칠판을 무슨 도리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변하는 도리.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칠판을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거 변하는 거 보기는 조금 어렵죠. 우리는 급수가 낮으니까. 변하고 있는다고 해도 우리는 못 보니까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자체로 통화작용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겁니다. 사실은. 또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니까 그 자체가 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은 시계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 시계를 봅니다. 그러면 시계의 전체를 볼 수 있게 되고 시침, 분침이 움직이는 것, 소리,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변하는 도리로 본다고 말합니다. 일단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관찰과 멈춤, 통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근데 이제 우리가 변하는 도리로 보아야만 바탕공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용보살님, 변하는 도리로 보지 않고 바탕공식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일단 변하는 도리로 보아야 변하지 않는 바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라는 것, 변하는 도리를 잘 이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연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호흡을 하면 호흡이 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니까 호흡의 변하는 바탕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호흡이 변하는 걸 자세히 볼 수 있으면 또 우리가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요. 생각이 그것도 변하는 거지요.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그래서 생각을 잘 관찰을 하면
생각의 바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하는 도리를 보면 우리가 바탕 공식을 할 수 있고 바탕을 낮추자를 할 수가 있고 또 바탕을 낮추자 하면 변하는 도리를 정말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그지 명보사님?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변하는 것이 굴리는 것이 됩니다. 변하는 것이 굴리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것이 작용이거든요. 변하는 것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작용이 됩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생겼다가 꺼졌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너무 어렵죠. 석철훈 씨는 뭔 소리 하는 거요? 이런 표정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해야 되죠. 진도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석철훈 씨 뭐를 자세히 해야 된다? 쪼개서 보는 거 자세히 해야 된다. 한 개를 탁 붙잡아서 확실하게 쪼개서 봐야 된다. 공부는 O 아니면 X예요. 이면 인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관찰, 멈춤, 통찰이 일어납니다. 눈으로 보는 모습을 하나씩 콕콕 잡아서 꾸준히 연습하면 모습이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 이미 생겨났지요. 그래서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는 순간이 옵니다.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보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난 언제 볼꼬? 그런 생각 하지요. 김강빈 선생님 금방 그런 생각 했지요. 그렇죠. 나는 언제 볼꼬?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볼꼬? 이런 생각이 턱 일어났어.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예? 생각을 그렇게 어떤 식으로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생각 자체를 네. 변한 끝이다. 모습 공식을 해가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것이 그럼 나는 언제 변하는 걸 볼 거라고 생각이 일어난 것은 내가 지금 얘기를 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만히 있는데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생각이 지금 일어난 게.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언제 볼꼬 변한다 올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섬세하게 해라는 거예요. 섬세하게. 그러면 한 번을 해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섬세하게 하라는 겁니다. 특히 뭘 잘해야 되겠다는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욕심이 섞인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 생각 속에 쏙 빠져버려요. 그 생각을 못 챙겨요. 대부분이요. 그럴 때 그 생각을 탁 챙겨서 콕 잡아서 내가 딱 하는 겁니다. 굉장히 또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공부가 잘 될 때 우리 그때 그 지혜 뭐지? 집에서의 뭐 우리 시스템 할 때 지혜로 가는 길이니까 지혜의 길인가? 그럼 하여튼 지혜자는 붙었어. 티벳 쪽에. 티벳 쪽에 하는 거. 거기서 이게 명상이나 공부를 하다가 딱 그만둬야 될 때가 언젠가면 공부가 잘 될 때예요. 딱 그만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네, 그거 보고 무릎을 쳤는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공부 잘 되면 자꾸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부가 잘 될 때 딱 거기서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 굉장히 역설적 아닙니까? 그래서 아상이 없다가도 공부가 잘 되면 아상이 생겨버리는 거야. 공부가 잘 되네. 더 해, 더 어쩌냐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 우리가 공부가 안 될 때 그만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공부가 잘 될 때 그만두라는 것이 정말로 재밌는 얘기더라고. 웃기지 않습니까? 모습에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가 잘 된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잘 되네, 변한다 할 것이다 하고 그냥 내려만 놓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막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콕 잡아서 내려놓는 거예요. 콕 잡아서 내려만 놓으면 됩니다. 김광민 쌤 이해되십니까? 예. 콕 잡아서 내려놓는 거. 정광쌤도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콕 잡히지를 않네? 그 왜 시험 칠 때 그 포크 그 선물하죠? 포크를 콕 찔러야 되는데, 찌르기 전에도 그냥 들어가 버려. 그냥 그 속에. 찌르기 전에. 가가 내를 먹어버려. 내가 포크 찌르기도 전에. 쪽에서 보기를 저는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이제 그거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또 손 원장님 말씀하신 거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보는 컵이 있으면은 그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도로 보면은 이제 컵이지만은 그게 뭐 차컵일 수도 있고 무슨 그렇죠. 물컵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그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네. 헛것이다 그런 개념이 상이 헛것이다는 개념이 그쪽에서 본다는 것이 거기서 상의 그 자체가 헛것이다는 개념이 머물지 말라는 개념은 같은 거 이제 헛것이라는 개념이 무상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무상이 뭐지요? 상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 상자가 뭐냐면은 그거지요. 항상 상자지요. 그 두 가지죠. 그 헛것이라는 것은 무상, 그 상이고, 지금 재행무상할 때는 네, 항상 상자고, 네. 이게 다르죠. 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상자의 무상이고, 네. 헛것이라는 거의 무상은 음. 상을 짓지 않는다, 이 소로 상자잖아요. 네. 그게 다른데, 네. 지금 여기서 많이 훈련된 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거 연결시켜서 용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제 찻잔이라는 거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아니 제가 좀만 더 할게요. 네. 그거 용도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은 이제 그 그러니까 분자, 원자, 밀입자, 소립자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에서는 다 하나잖아요. 하나로 그리고 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헛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정토에서 근데 그렇게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지금 이제 상을 이렇게 이제 뭐 책상이고 칠판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시기에 그렇게 보니까 조금 저는 헷갈리는 접근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저는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보다 예. 지금 이제 저희 쪽에서 보기로 예, 예. 하니까 예,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다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분자, 원자, 전자, 밀입자, 소립자 이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걸 분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책상인데 분해를 원래 책상이 용도로 만든 건데 분해를 해서 해체하고 다시 또 이렇게 보라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설명적인 측면, 이해하는 측면에서 저는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말로 하시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자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지 말고 지금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을 이게 그냥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걸 다 해체를 해버리면 원자 분자 이거는 냅두고요. 그건 다 냅두고 해체를 해버리면 책상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바로 책상 사라지는데 근데 네. 그게 사실은 비슷한 개념인데 저는 이제 그건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실제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해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한번 내가 실제로 그거를 물건을 붙잡고 한 번씩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면 내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분자 원자 이까지 안 가도 분자 원자 물론 분자 원자로 돼 있고 그거보다 지금 지구과학으로서 보다 더 많이 그것도 있겠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요소를 구성을 해체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분자 원자도 구성되어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더 들어가면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면 내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뭐 이런 거 있지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실제로 이런 이 칠판은 내한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사실은. 그런데 정말로 내가 소중하고 애착이 가는 것이 딱 해체를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라져 버리거든. 그때 받는 심적인 충격이 굉장합니다. 실제로. 지금 자동차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 같은 거 떼어버리는 거 못 쓰잖아요. 예. 실제로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에 얼마나 집착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그 생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냥 꼭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또 해보십시오. 그런 거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분자 원자 뭐 이런 거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관찰, 멈춤, 통찰이 있는데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하죠. 자, 이만하겠습니다.